성형외과에 그렇게 10대 여학생들이 많이 온다는데 실제로 부모님들이 그렇게 선뜻 허락을 해주시나요? 선뜻 안 해주지요. 과거에는 성형외과에 와서 대부분 다 반대를 해서 왔는데 네. 요즘엔 조금 흐름 달려졌어요. 네. 왜냐면은 과거에 성형을 해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엄마가 됐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형에 대한 효과를 느낀 거예요. 아, 요즘에 10대 분들의 부모님이 40대니까 그쵸? 그렇죠. 네. 그분들은 성형을 해본 사람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자녀들의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고 자기의 경험상으로 괜찮았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고 해서 한 10명 오시면 한두 분 정도 되시고 좀 더 오래 사신 분들은 아직도 절대 반대죠. 그쵸.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 오면은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냐 반대가 아니냐 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올 때는 이미 벌써 집에서 엄청난 투쟁과 갈등과 전쟁과 그런 거 끝에 온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낮에는 학교 가서 이제 강화가 돼서 오죠. 그 강화가 되게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에서 자극을 받아요. 하나는 스마트폰에 의해 자극을 받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죠.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 안 많은 아이돌 스타들이 네.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나 저러고 싶다. 또 그 중에서 용기 있는 친구 한 명이 드디어 성형을 했어요. 근데 괜찮았던 거죠. 네. 그리고 가기가 좀 성인스러워 보여요. 그러면서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말하고 이제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아빠가 그러면 안 된다, 뭐 안 된다고 얘기 달래요. 네. 그래서 안 되는구나. 또 다시 학교 갑니다. 학교 가니까 또 다시 또 보고서 해야 되겠다. 네. 그럼 저녁 때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은 몇 달 동안 그러면 아예 어머니하고 부모님이 지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오는 경우는 아이가 어느 순간인가 아이 엄마도 성형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엄마도 했잖아. 라고 이제 논조가 바뀌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이제 또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올 때는 대부분 다 이제 거의 지쳐서 오죠. 처음에 저희 병원에서는 그 중고생을 안 받겠다고 해서 그러면 아예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그 네. 중고생을 성형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죠. 네네네. 그래서 또 보냈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는 집에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왔는데 문 앞에서 접수도 안 받아주고 당신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 얘기를 네. 들어봐야지. 그러면서 거기서 또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상담을 시작을 해라. 그러고 나서 돌려온 다음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다 들어보죠. 네. 그러고서 절차를 밟아서 말리는데 말릴 때도 그냥 말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성형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지만 그걸 갖다가 무조건 다 들이댈 수 없잖아요. 그 완급을 조율해야 됩니다. 부모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은 말리더라도 엄마가 얘기하는 거하고 성형외과 의사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요즘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괜찮으면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가 있으면은 해주고 이유가 없으면은 하지 말라고 이유가 권유를 하죠. 뭐가 있나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자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렇죠. 자존감도 있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 어머니도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저 성형 해주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봐서 이건 해주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자기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해줬겠다. 그럼 해줍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유가 없으면 안 해주는 게 답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은 보면 한 10명 오면 한 명 정도는 해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병원을 그 경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어려도 고객이잖아요. 예. 좀 많이 유치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할 텐데 이렇게 보내고 나면 손해잖아요, 솔직히. 예.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린 학생들이 성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성형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느낀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중고생 얼굴에서 있다가 성인이잖아요. 네. 얼굴이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고생 때 얼굴 기준을 갖고서 성형하는 거하고 성인 된 다음에 성형을 하는 거하고는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화면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초상화를 그리면 원을 그리고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귀끝서부터 눈 요쪽 부분이 다 등분돼 있고 이 등분을 기준으로 해서 얼굴 다 비율이 맞춰져 있어요. 네. 자연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고객들은 자연스럽다라고 표현하죠.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그럼 성형외과 의사는 그 자연스럽다는 거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음식들 만들 때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보통 한 숟갈 두 숟갈 대충 이렇게 넣고 넣어서 맛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연스러운 맛이죠. 그러면은 일반 요리사가 그걸 갖다가 한 스푼 반, 두 스푼 이 농도 이걸 숫자로 할 수 있어야 그 맛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고객들이 자연스럽다고 표현을 하는 거를 성형외과 의사는 들어서 수치로 표현할 수,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객관화가 돼야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 범위라는 게 있으니까 비율에서 이론적으로 보면은 한 군데를 건들면 전체가 다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비율이 맞고 있는데 하나가 빠지면 이걸 찾는 겁니다. 이걸 찾아서 맞춰주는 거죠. 비율을. 이게 성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고객의 얘기를 듣고 얼굴 형태를 보고 그 다음에 직업을 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보고서 찾는 게 중요한데 어렸을 때는 이게 아직 발달이 다 안 됐잖아요. 그쵸. 얼굴 변할 거고. 그래서 그러면 중고생할 때 수술하게 되면 거의 다 상당 부분이 한 성인 되고 나잖아요. 그럼 실패합니다.
이상해지죠. 그렇죠. 이상해집니다. 네네. 첫 번째, 그래서 얼굴이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해주는 경우도 이런 발육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에서만 해주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 문제는 성형외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터넷에서 말이 많아도 네.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형에 대해서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여성은 딱 둘입니다. 성형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계속 안 해요. 그렇죠. 근데 한 번만 한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한 번 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계속 하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중고생 때 만약에 하나를 했어요. 효과를 봤죠. 네. 그럼 또 하려고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시스템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때 성형에 빠지게 되면 이 친구의 좀 인생에 플러스일 거냐 마이너스일 거냐 본다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땅에서 계속 의사하는 동안에 네. 이 아이는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고 그러면 왜 선생님은 그때 제가 성형한다는데 말려주시지 않았어요. 네. 말려주셨어야지 맞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 얘기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옳은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형을 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소위 말하는 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측지 못한 경우입니다. 네. 예를 들면 수술했는데 거기에 관리가 잘못돼서 덧났다던가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은요 병원에 왔다 갔다 2시간이죠. 와서 치료받는데 1시간 정도 걸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약 바르고 왔다 갔는데 몇 시간이고 잘못된 게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하는 시간이 엄청 듭니다. 자 그러면은 성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면서 관리하면서 거기 돼요. 중고생들은 맨날 거울만 계속 봅니다. 계속 이게 언제 났나 어떻게 되나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계속 그러니까 대범하지 못한 거죠. 심리적 타격을 받습니다. 그럴 리스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상황에서 보면 이건 좀 타격이 큰 거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워낙 지금 다들 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찾아보면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안 하시는 설교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병원에 오면은 이제 얘기 다 듣고서 문 닫고 이제 학생 내보내고 말려드려요 해드려요 딱 질문을 합니다. 아, 부모님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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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놀래죠. 네. 할 줄 알았는데 이 가격이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 걸 다시 부모한테 듣는 거죠. 집에서 어떠냐. 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돼서 그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 결정은 사실은 의사가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정보는 제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 해드려요, 말려드려요라고 해서 그 이제 하면은 놀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성형외과 선생님 중에서 저하고 비슷한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은 중고생은 못 말리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집에서 이미 벌써 다 결정하고 왔기 때문에 네. 거기서 사실 맡기도 쉽지 않은 거죠. 네. 아이 어머니 아버지들도 빨리 해주고 집안의 그 우울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말씀드리면 우울한 분위기에서 안 벗어나집니다. 하고 나면 또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다가 이제 중고생을 지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자제분 중에 따님이 계시죠? 예. 따님들이 나중에 커서 하고 싶다고 하면은 네. 해줄 건가요? 만약에 이제 성장이 다 끝난 다음엔 해줄 생각이 있습니다. 원한다면 네.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네.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네.